안녕하십니까. 절단장애 달리어족 소켓 제작 전문 기술자 고건재입니다. 오늘은 AI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무릎 관절을 움직이는 종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움직이는 무릎 관절 종류는 보기보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한 5가지 정도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무릎 관절을 작동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직형 유압 실린더 방식입니다. 관절은 싱글 관절 한 개의 축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자기 유변액, 자기장으로 회전 유압식으로 움직이는 무릎 관절이 있습니다. 또 물론 관절도 싱글 관절이 하나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직 유압 실린더, 포바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 실린더는 수직으로 움직이는 실린더 방식인데 관절 축이 4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공압과 유압이 혼합된 실린더로서 수직으로 움직이는 하이브리드식 무릎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 축은 1개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터 구동 방식, 모터가 작동해서 움직이는 관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절 축은 1개, 싱글 관절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의 종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장된 무릎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무릎 관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배터리 사용 시간이 있고, 또 충전 방식이 다 다릅니다. 보정기간, 내구한 보정기간도 다르고, 또 무게도 다릅니다. 또 허용 체중, 굴곡 각도, 방수 기능 수치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용 시간도 중요하고, 또 충전 방식도 중요합니다. 보정 기간도 중요하고, 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허용 체중도 한계 체중을 말하는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무릎 굴곡 각도, 무릎을 굽히는 각도도 차이가 편차가 큽니다. 또 방수 기능도 편차가 큽니다. 일반 생활 방수냐, 완전 방수, 담수 기능까지 흙탕물이라든지 아주 난이도 높은 곳에서도 방수가 되는 이런 무릎 관절이 다양하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 관절이 있는데 이것을 가격도 다 다양하게 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이건 구성품입니다. 구성품 무릎 관절,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무릎 관절이 움직이는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첫 번째, 수직 유압 실린더 관절, 자기 유변액 회전식 실린더 유압 관절, 수직 유압 실린더인데 관절이 축이 4개인 포바 관절, 그런데 유압과 공압이 혼합된 하이브리드식 유압 관절, 또 모터 구동 방식으로 해서 이 무릎은 계단도 스스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또 충전 방식도 중요한데, 충전 방식을 어떤 무릎 관절은 24V 차량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방수 기능도 보면은 생활 방수 정도만 되는 것이 있고, 안전 방수, 물에서 들어가서 담수라든지 물관계 없이 들어가는 것도 요즘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릎 관절 구성품을 얘기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이 소켓 제작 방식입니다. 소켓 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무릎 관절을 여러 가지를 다 채택하더라도 소켓이 사용자 체형에 잘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무릎 구성을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그 기능을 다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켓 제작 방식은 소켓 측정 스타일, 소켓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느냐, 측정할 때 사용하는 소재, 석고붕대를 똑같은 석고붕대라도 몇 인치를 할 것인가, 또 사전 준비를 해야 되고, 측정하는 사이즈 함부 측정하는 방식, 또 석고를 몰딩할 때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켓 디자인 기법입니다. 소켓 디자인 기법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옛날 과거에는 그냥 동그랗게 원형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통이 나오고, 지금은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공식적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용자 체형이 맞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작자는 그런 공식을 다 익혀야 됩니다. 익혀서 자기가 그 기본 공식은 있지만은 그 사용자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자기만이 많은 임상 제작 경험 데이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경우에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소켓 제작 기법, 다음은 소켓 재료 채택입니다. 소켓 재료를 어떤 것을 쓸 것인가, 단순하게 PP 플라스틱 종류를 단통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또 안에 썰린 이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카본 라미네이션을 접할 것인가 따라서 다 소켓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라이너 채택이 또 있습니다. 함부가 절단되었으면 함부에다가 실리콘 라이너를 심고 그 다음에 의족을 심기 때문에 실리콘 라이너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나오는 회사도 많고, 그래서 옛날 과거에는 단순하게 한 곳, 두 곳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여러 곳에서 실리콘 라이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부 길이에 따라서 함부의 질량, 함부 부피라든지 근력의 강도에 따라서 실리콘 라이너를 채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라이너 종류를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석고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것인데, 실리콘 라이너를 심고 석고 채택을 했으면 석고 작업을 할 때 비율, 또 어디를 더 살리고 어디를 더 삭감하고 또 자고를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석고 작업이 다 기술적인 요소입니다. 이 부분을 또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작업이 다 끝났으면은 소켓을 가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뭐 톱으로 자르고 칼로 자르고 이는 그것은 과거의 구시대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은 정확한 측정으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공하는 라우트기라든지 첨단 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첨단 장비는 아주 고가품이고, 다 보면 이제 국내산도 물론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정밀하게 하려면은 의족 가공하는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라우트기입니다. 라우트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크 소켓을 또 해서 소켓을 다 가공을 했으면은 체크 소켓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체크 소켓을 해서 보행 테스트를 하기 전에 첨단 장비에도 아주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벤치 얼라이먼트. 벤치 얼라이먼트에다가 발 각도부터 무릎 높이, 그다음에 무릎에서 자골까지 높이, 이것을 다 기록된 것을 벤치 얼라이먼트에다가 놓고 조립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정확한 각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자가 의족을 신고 1차 보행 테스트를 한 다음에 스탠딩 얼라이먼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탠딩 얼라이먼트라는 것은 사용자가 의족을 신고 이제 3D 레이저 포스처가 있는데, 3D 레이저 포스처는 앞면과 측면에서 레이저가 나와서 또 우리 사용자가 같이 제작자와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신체 변형, 의족을 신었을 때 정확한 생체 역학적 그 분석을 통해서 여기서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측이 좀 더 체중 부하가 많이 받고, 무릎 각도가 앞으로 갔고 옆으로 갔든지 얼라이먼트를 정확하게 신고, 벤치 얼라이먼트에서 정확히 잘 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의족을 신었을 때는 또 다릅니다. 이때 스탠딩 얼라이먼트를 반드시 해야만이 그 사용자가 의족을 신고 보행했을 때 그 효과는 많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 의족에 대해서 좀 이게 어렵지만은 이 영상을 사용자도 볼 것이고 또 제작자도 볼 것입니다. 볼 것인데, 대부분 다 보면은 그냥 스코폰 떠서 이렇게 만드는데, 물론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소켓 측정, 함부를 어떻게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디자인 기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로 채택, 그 다음에 실리콘 라이너 채택, 석고 작업, 깎기, 붙이기, 석고 작업하는 방식, 그거는 많이 이제 숙련된 제작자가 하는 것이 매우 또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공하는 가공 첨단 장비, 가공 다 해서 조립할 때 첨단 장비, 다 의족을 신고 나서 또 마지막으로 3D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까지 다 이렇게 체크해서 그 의족을 완성시켰을 때 인공지능 의족이 좀 더 사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의족은 완전 자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사용자 패턴, 사용자 그런거리 모든 것을 학습해서 알고리즘이 그것을 분석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에서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 인공지능 무릎 관절이 있는가, 그거를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의족에서는 센서 종류가 있습니다. 센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보면은 첫 번째 가속 센서가 있고 자이로스코프 균형 잡는 센서가 있고 세 번째는 각도 센서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압력 센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리 센서가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위치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기계 종류마다 다른데 한 4개, 5개, 6개까지 있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센서는 각각 센서 데이터를 통합해서 센서는 감지를 해서 그것을 전기 신호를 바꿔서 컴퓨터 알고리즘에 가서 알고리즘은 실시간 연산 처리를 해서 보행 패턴에 맞게 정보 처리를 해가지고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 무릎 관절에 전달하는 기계가 아까 설명드렸던 실린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실린더를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센서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가속 센서를 보면은 우리가 다리가 움직일 때 가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뭐 빨리 걸을 수도 있고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사용자 보행 패턴을 일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패턴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패턴을 읽습니다. 이게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그걸 다 한 번에 그 절차에 조정할 때 해놓으면 그것을 컴퓨터가 기획을 했다가 알고리즘에서 분석을 해서 실린더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고 자동으로 이제 저항을 더 많이 줬다가 저항을 덜 줬다가 이렇게 자동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가속 센서입니다. 그 다음은 자이로스코프. 자이로스코프는 균형 감각입니다. 각도, 회전 여러 가지를 보행할 때 그 사용자 다리에 이제 보행할 때 위치나 자세를 파악해서 넘어지지 않게 이게 우리가 각도를 평소보다 아주 이제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또 분명히 이건 경사가 심한데도 빨리 제어를 안 하고 사용자가 몸의 움직임을 안 할 때 그때 감지를 해서 빨리 감지를 해서 그 센서 감지를 해서 알고리즘으로 전달해주면 알고리즘이 실린더를 명령을 해서 실린더가 제어를 딱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자이로스코프. 그 다음에 이제 각도 센서. 각도 센서는 이제 무릎 각도를 변화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각도 센서는 무릎을 굽혔다, 폈다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시작점 빨리 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풀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고 이게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각도 센서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각도 센서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각도를 10도 굽을 수도 있고 15도 굽을 수도 있고 30도까지 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센서가 감지를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압력 센서가 있습니다. 압력 센서는 발바닥이 보행을 할 때 지면에 닿을 때 소켓에 가해지는 체중 분포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또 착지 순간에 체중 이동을 인식해서 분명히 이 정도 묵을 때는 여기를 착지해야 된다. 안 하고 다른 데를 착지할 때는 그때 또 제어를 해주고 또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고 이 센서는 제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역할을 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압력 센서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는 거리 센서가 있습니다. 거리 센서는 지면의 거리, 계단, 경사로 보행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또 제어도 해주고 또 쉽게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얼마만큼 거리를 걸었는가 이거를 이제 거리 센서가 다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위치 센서가 있습니다. 위치 센서는 사용자 활동 패턴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또 재활 운동이라든지 운동량 측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요즘은 웹에다가 깔아주면 내가 오늘 얼마만큼 내가 보행을 했고 얼마만큼 많이 몇 시간을 길게 이제 운동을 했고 이것을 다 사용자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웹으로 볼 수 있도록 위치 센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센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각각 단일 한 개씩 센서가 이제 통합된 센서가 한목에 하는 게 아니라 다 거리 센서, 압력 센서 모든 센서가 각각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가면 이제 알고리즘이 그 센서를 다 실시간으로 연산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해서 무릎을 알고리즘은 그걸 이제 연산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즉각 실린더로 명령을 내리면은 딱 고정, 딱 쉽게, 또 빨리. 그래서 이제 그 실린더가 역할을 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즉각 같으면은 아주 즉각입니다. 시차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알고리즘은 감지 센서와 알고리즘은 순간적으로 빛의 속도죠. 이런 식으로 감지를 해서 빠른 시간에 실린다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전달해 줬을 때 실린다는 그거를 명령을 받아서 더 실린다 압력을 더 줘올 수 있고 더 연하게 풀 수 있고 완전 제어를 할 수 있고 완전 풀이 상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실린다가 함으로써 무릎이 잘 움직일 수도 있고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을 사용자는 잘 감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지 센서가 전기 신호로 바꿔서 AI 알고리즘에 가서 AI 알고리즘은 실린다, 무릎이 움직이는 것을 명령해주면 그 명령받은 무릎은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이제 무릎 관절과 사람 두 가지 혼합 융합입니다. 융합이 그게 바로 사람과 기계 그거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용자는 학습을 해서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의적도 실시간으로 같이 잘 하는 것입니다. 내 패턴에 따라서 의적도 같이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움직여주고 일반 의적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빨리 가고 싶으면 의적이 잘 빨리 가는 만큼 따라오진 않지만은 AI 의적은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갑니다. 천천히 가면 또 천천히 속도에 맞춰서 갑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까 보면은 각도 센서라든지 모든 센서가 있는데 압력 센서는 여기서 종합적으로 분명히 위험을 감지했을 때 그 센서가 위험이란 자체는 글자는 모르지만은 그게 현재 속도, 각도가 너무 과다든지 너무 빨리 행동을 할 때는 그게 제어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육상 달리기도 할 수 있고 각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갈 때 쉽게 굽어지고 올라가서 이제 건축 다리가 올라갈 때 딱 제어를 해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역할이 센서와 알고리즘 그 다음에 실린더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켓과 사람 같이 연결되는 것, 융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 의적의 원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켓을 어떻게 잘 만드는 방식과 만들 때 그 사용자 체형 분석 또 그 사용자에게 가장 최적화된 실리콘 라이너 그 사용자에게 가장 잘 맞는 소켓 기법 그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무릎 AI 관절 또 물론 그게 포함된 발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그 사용자에게 잘 맞는 것을 채택하고 그 사용자에게 잘 맞도록 제작을 하고 그 사용자에게 잘 맞도록 설계하고 또 사용자에게 잘 맞도록 조립을 했을 때 그 AI 의적은 제 역할을 하고 또 내구성이 좋아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질문이 많이 오는데 내구성에 대해서 보정기간은 그 회사가 정합니다. 회사가 정하는데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MDR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MDR 규정이 2021년도에 의료기기법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더 이상 규정에 따라서 보정기간 이외에는 이제 그 사용을 재사용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내구성이 좀 좋은 것 대부분 보면은 한 6년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6년 차 또 다시 마지막으로 그것을 점검을 받았을 때 계산해 보면 12년이 됩니다. 근데 12년만 신을 수가 그리고 더 신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더 신게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성품을 소켓과 잘 접목시킬 때 조립하는 과정, 그 다음에 소켓 제작하는 과정, 신체 분석을 잘 해서 정확하게 잘 얼라이먼트가 잘 맞았을 때 그 AI 기계가 크게 편마모라든지 마모 안 되고 잘 보존이 돼서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시아 쪽에는 아직까지 MDR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얘기한 것 중에서 MDR 규정을 안 받는 무릎 관절도 있습니다. 있는데 MDR 규정을 무릎 안 받는 건 이제 아시아 쪽에서 생산된 이 무릎 관절은 MDR 규정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국내 최초 1993년도 영국 앤드라이트 무릎 관절 인공지능 국내 최초로 완성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 프리미엄급
요즘 그 진짜 센서가 여러 가지 붙어 있는 거 달리기도 하고 육상도 하고 이런 이제 최신 버전도 2015년에 아시아 전체에서 최초로 완성 제작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또 그동안에 많은 이제 인공지능 어종을 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용자 체형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속형,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내구성이 좋은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직 실린더 방식, 그 다음에 자기 유변액 방식, 뭐 또 하이브리드 방식, 또 포바, 또 구동 모터 방식 이렇게 해서 MDR 규정 안 받고 특정한 이제 제품이고 특정한 회사 거니까 그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사용자가 그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기계와 그 다음에 이제 소켓이 또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어족이라는 것은 AI 어족은 소켓이 원래 이제 사람이 있고 이제 사람을 이제 소켓을 보면은 한부에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부분이 이제 소켓입니다. 소켓인데 이 소켓이 아주 최적화되게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기계 구성품에 융합을 했을 때 그게 잘 되는데 이 구성품을 융합하는 이제 결합할 때 얼마만큼 이게 잘 조립을 하느냐 기계적으로 조립을 딱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골반 각도와 무릎 각도와 신장과 체중과 다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그 사용자인데 규격화돼서 얼라이먼트를 잘 맞출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떤 무릎을 사용할 것인가를 목표를 설정해 놓고 소켓을 제작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조금의 편차밖에 없습니다. 없고 또 실리콘 라이너를 어떤 것을 채택하는 것도 더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실리콘 라이너를 신고 어족 소켓을 신었을 때 자골에 안착 잘 되고 한부 끝이 안 아프고 장시간 보행했을 때도 물론 자기 힘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특정 부위에 압박을 많이 가하지 않아서 보행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그거를 잘 찾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어떻게 만들고 누가 뭐 할 줄은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처음 할 때는 보면은 병원에 있으면 뭐 여러 가지로 뭐 여기가 좋다 저기 좋다 뭐 병원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있는데 그걸 잘 본인이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좀 더 내 병원 치료와 또한 본인이 내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내 몸은 내가 만들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잘 알아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작자와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많은 대화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어종 만들어주셔가 아니라 제작자가 충분하게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은 사용자는 모든 것을 제작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제작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참모종을 만들어야 돼요. 참모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름을 만들었지만은 정직하게 또 그 정직하게 만든다는 것은 기술도 없는데 경험도 없는데 하면 실패합니다. 많은 임상 제작 경험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또 많은 정보와 지식과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갖춰졌을 때 거기서 딱 보는 순간 이 사용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답을 제시를 하고 그 사용자에게 충분하게 어종 만들 때까지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준비 과정을 가르쳐야 됩니다. 준비 과정에는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많은 조언을 해줘야 되고 또 그 제작자는 그 사용자를 어종을 만들어준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제작자는 한 사람이지만은 사용자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먼저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용자가 먼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종 만든 후에도 접근을 해야지 내 어종을 만들었는데 내 나를 안 알아보지?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작자는 많은 사람을 어종을 제작했습니다. 그건 일일이 다 이렇게 그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 제작자는 단순하게 어종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 전문 기사는 어족을 한 사람 어종을 해주면은 또 다른 어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첫 번째 물론 새로운 아이템을 새로운 연구도 해야 되고 재료도 다른 재료 공합도 배워야 되고 새로운 정보도 봐야 되고 또 이거는 이제 육체적으로 좀 힘이 드니까 자기 관리 이제 생활 습관 이제 체력도 좀 보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준비된 자는 기회가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항상 준비를 해서 사용자가 불편한 점 그거는 원래 그런 과정을 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거는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작자는 한 사람이고 또 사용자는 자기가 직접 먼저 접근을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은 제가 원래 좀 오랜 한평생을 의족을 해왔는데 많은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간략하게 제가 압축시켜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다 문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